진짜 중요한 기술법. 소방기술사는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뭐에 비해서인가요? 기사나 관리사 시험에는 없는 한계가 추가가 돼요. 당연히 소방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기술사 책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소방기술사 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소방책이죠. 소방기술사는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 그런 책이 없어요.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 이거 안 했으면 딴 책에서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즉 31개 중에 22개 아는 거 나오면 수석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을 보면서 막 머리 막 긁어가면서 머리 막 쥐어뜯어가면서 이 바보가 막 치면서 이것도 이해 못한다고 멍충하다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기술사예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버리고 다른 거 하면 돼요. 1교시가 13문제가 나와요. 10문제 쓰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했던 게 나왔어요.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저 뜯어가면서 한 개 할 동안에 안 뜯어가면서 100개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3개가 더 나왔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한 개 하는 동안에 100개를 했더니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거 한 개는 막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거 한 개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연구 한 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즐겁게 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 명료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가시수를 많이 하세요. 100개 절대 합격 못 합니다. 1000개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100개 공부하면 1개는 나온다라는 설이 있어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00개 했더니 19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한번 해보세요. 3000개를 할 수 있을까? 4000개를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일단 2000개를 목표하세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술 방법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사는 답안 작성법이 점수의 기여도가 50%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몸에 배야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라. 공부 방법에도 이 얘기, 시간? 시소? 시간과 장소? 그 시간과 이 시간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가? 자, 1교시 있죠? 1교시. 13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10문제를 선택을 하고 3문제를 버립니다. 10문제를 쓰는 거예요. 시간 몇 분 줘요? 100분 줍니다. 그럼 한 문제당 몇 분씩 할애하면 돼요? 10분씩 할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점수를 낮게 받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아는 거는 15분 할애하고, 아는 거니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는 안 쓰고 이렇게 시간을 배분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는 거 10분, 모르는 거 10분 이렇게 배분합니다. 글씨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아는 거 8분, 왜 아니까 그냥 쓱쓱 쓸 수 있잖아요.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아는 거니까. 머리에서 술술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러면 더 좋아요, 사실은. 8분 동안 아는 거. 모르는 거는 12분을 할애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글씨가 빠르면 말이죠. 즉, 아는 거를 얼마를 써야 되냐?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가능하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모르는 것도 왜 짜내야 되니까 10분, 12분 동안 짜내는데 술술 안 나오는데, 만일에 가능하다면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쓰는 게 정분량이다. 아시겠어요?
한 번 들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10분 동안에 아는 것든 모르는 것든 한 페이지 반을 쓰면 된다.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사이. 그죠? 그래서 막 쓰다가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썼는데 7분 걸렸어요. 그럼 다른 거에 시간 할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뭐 10분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모르는 거를 아무리 고민해가지고 짜내는데 안 나와도 10분 지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늦어도 12분 지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10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하라고요? 딴 문제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시간 관리예요. 그게 점수를 가장 많이 맞는 비결입니다. 10문제를 다 푸는 거.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수석 합격했는데 19개 반을 알았어요. 2개 반을 모르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문제 반을 배워놓는 것보다 2문제 반을 모르지만 쓰면 점수를 더 맞죠. 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 그거예요. 수석 합격한 사람도 그 정도 아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합격하는 사람은 15개 조금 넘게 아는 게 나왔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거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 잘 쓰는 게 플러스가 됐을 때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19개 반이 나와도 잘 못 쓰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합격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합격은 아는 거를 쓰는 데 있지 않다. 합격은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에 있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합격은 무슨 문제에 있다고요? 아는 문제? 아는 문제는 다 써요. 아는 걸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를 쓰는 사람이 합격이다 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에 대한 대처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시간을 관리하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점수가 곧 시간입니다. 10점짜리 몇 분? 10분. 전후로 10% 이내에 해결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9분에서 11분. 아니면 좀 길게 쳐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즉, 8분에서 15분 사이. 그 나머지 다른 문제를 손을 대죠. 그럼 25점은요? 몇 분 동안 쓰면 돼요? 25분 동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점수는 곧 뭐다? 시간이다. 시간을 관리하라. 바로 그겁니다. 점수는 곧 시간이다. 그 시간 되면 다른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자, 두 번째, 명당 자리를 중시해라. 어떤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을 안 쓰는 문제가 있어요. 1교시 문제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쓰는데 서론, 본론을 쓰게 되면요 욕먹습니다. 1교시는 서론, 본론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시겠죠? 1교시는 서론, 본론 없어요. 2, 3, 4교시는 이제 서론,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알맹이가, 즉 본론 내용이 3페이지 이상 쓸 자신이 있으면 서론, 결론을 쓰면 안 돼요. 알맹이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맹이가 좀 쓸 내용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론, 결론을 써서 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서론, 결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핵심 내용이 3페이지 이상 쓸 자신이 있으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핵심 내용을 3페이지 쓸 자신이 없으면 2페이지 쓸 수밖에 없으면 1페이지 반 쓸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론, 결론을 해서 분량을 2페이지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즉 3페이지 되게끔.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은 필요하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무슨 예외냐 하면요. 시험 문제에 기술해라, 서술해라 이게 아니고 논해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논해라. 논해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예외예요. 아시겠죠? 자, 명당짜리. 1교시는 처음부터 명당짜리예요. 정답, 중간, 상, 중, 하 이렇게 정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분량되면 다른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부터 써내려갔으니까, 정답부터 써내려갔으니까 시간은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언제 그만둬도 시간 모자라지 않죠. 뭐 다 아는 내용 같죠?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은. 2, 3, 4교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는 문제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중요한 걸 써내려가야 돼요. 나중에 관계 있는 걸 써야 돼요. 관계가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용두, 삼이 이렇게. 이게 명당짜리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그때는 이제 명당짜리가 어디예요? 본론입니다. 본론 처음이 명당짜리예요. 해답은 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줘야죠. 그리고 계속 쓰다가 용두, 삼이 하다가 시계 보니까 시간 됐어요. 딴 문제 넘어가야죠. 자, 1교시 작성법을 숙지해라 얘기했어요. 지금 명당짜리를 중시해라. 1교시 작성법을 숙지해라. 1교시 작성법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작성법이에요. 2, 3, 4교시 작성법을 숙지해라. 어떤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논해라라는 문제. 또 하나는요, 본론 분량이 적을 때. 본론 분량이 많을 때는 바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용만 쓰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필기구를 선택해라. 충분히 연습하라. 계속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처럼 공부하고 소처럼 기술해라. 그럼 시처럼 공부하는 게 뭐예요? 간단한 그림, 종류, 제목 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을 보태서 분량을 늘리는 게 소설처럼 기술하는 거예요. 자, 1교시 10점이에요. 화제 강도를 설명하시오.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근데 대충 알아서 못 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자, 이번에 미국 방어협회에서는 K급 화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F급 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화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좀 다르죠? 1번은 제목을 안 주어졌고요. 2번은 제목을 주어졌어요. 문제가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자, 3번을 보세요. 백드래프트 현상의 방지 대책을 간단히 썼죠. 이 3번은 제목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중도입니다. 방지 대책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화재 강도에 대해서 아무거나 쓰시오 이거예요. 1번 개요, 2번 연소, 3번 소화, 이 세 개만 쓰라는 겁니다. 다른 제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4번 환기 지배형 화재의 최상계 화재 온도에 영향을 주는 환기 계수에 대해 설명. 이건 뭐예요? 환기 계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쓰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환기 계수의 개념, 환기 계수의 종류, 환기 계수의 위험성, 환기 계수의 영향, 환기 계수의 뭐, 사실 이건 답은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 막 쓰라는 얘기죠. 환기 계수의 종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종류. 그죠? 나중에 답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그 답은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쓰면 그지. 다른 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니까. 아시겠죠? 5번. 파이어 플럼에 대해 아무거나 쓰시오. 불여 플럼. 이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6번. 연소 형태를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써요. 쓰는 방법이 2가지죠. 첫 번째는 큰 1번 기체 연소 종류 2개. 큰 2번 액체 연소 종류 2개. 큰 3번 고체 연소 종류 3개. 아, 4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써요. 1번 확산 연소, 2번 예호남 연소. 저는 이렇게 쓰죠. 어떤 게 더 답 같아요? 제가 쓴 게 더 답 같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착각한 거죠. 기체와 액체와 고체의 연소 형태를 각각 기술하시오. 그러면 좀 전에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서 맞춤으로 써줘야 돼요. 자, 7번. 표준 상태에서 에탄 10몰, 프로판 70몰,
부탄 20몰의 혼합 비율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각 농도를 용량 퍼센트와 중량 퍼센트로 각각 나타내시오. 제가 공기할 때 뭘 했어요? 부피비를 중량비로, 중량비를 부피비로 바꾸는 것을 강의를 했죠. 이 문제는 쉽게 맞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자, 2교 시험. 화재 가혹도의 배경 요소 및 소화 주수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본론 분량이 맞냐 적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으면 서론 결론, 많으면 1번 배경 요소, 2번 소화 주수와의 상관성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많으면. 자, 2번에 화재 진행에 따른 적용 감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표 하나 딱 있었잖아요. 초기 연소 단계 ASD 이온화식, 훈소 단계 광전식, 열 발생 단계 열 감지기, 불꽃 발생 단계 불꽃 감지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나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페이지 써야 된다고요? 3페이지. 3페이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시처럼 공부하고 소설처럼 쓰는 걸 보여드린다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해봐야지, 아,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표 테이블 한 개를 가지고 3페이지를 늘려서 쓰는데 나는 반 페이지도 못 쓰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딱, 그죠? 그러면 과연 점수가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기술법이 중요하다. 아, 깨달음을. 자, 이제 제가 계략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써봐야죠. 그냥 깨달으시면 돼요. 아, 작성법이 만만치 않구나. 가능하면 책 덮고 써보시고요. 불가능하면 책 펴고 써보세요. 어차피 뭐 하는 거니까. 써보는 연습이니까. 그래서 1번, 책 오픈북에서 써서 쓰는 걸 연습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책 덮고 책에 있는 거, 옛날에 공부한 거 쓰는 단계. 3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쓰는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가실 겁니다.